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최근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나 NFT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파이에 발생한 이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디파이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투자자들의 자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내 돈을 예치한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중에서 유동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두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두 프로젝트 모두 제가 다뤘던 프로젝트라서 조금 깨림칙하네요.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클레버 프로토콜의 USDT 즉 테더 이자 과지급 사고입니다. 지난달 27일에 클레버 프로토콜 상에서 200억 원 상당의 테더가 사라진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클레버에서 최근 업데이트를 공지했던 파밍 기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자 계산 코드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류로 인해 600억 원 정도가 과지급되었고 그 중에 200억 원 정도가 출금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후속 조치로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토큰 이동 중에 발생한 수수료와 슬리피지 정도 손실 보는 것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입은 금액적 손실은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총 유동성인 TVL이 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었던 클레버 프로토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 직후 TVL이 4억 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한 지난달 28일 오픈 예정이었던 파밍 기능이 아직까지도 오픈되지 않고 있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디파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바로 그저께 발생한 클레이스왑 보안 이슈입니다. 이번 사태는 조금 전 언급드렸던 클레버 프로토콜 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나 보안 이슈라는 점에서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 수준에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2월 3일 클레이스왑 유저가 클레이스왑 상에서 예치, 스왑, 출금을 실행했을 때 코인이 특정 지갑으로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킹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총 325개의 지갑에서 407건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했고 22억 원에 달하는 코인이 빠져나갔습니다. 클레이스왑 측은 1시간 뒤쯤 홈페이지를 닫고 점검에 들어가서 현재는 사이트가 정상화되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후속 조치로 유저가 직접 토큰 승인 트랜잭션을 해제해야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갑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디파이도 결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면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조치에 대해서는 클레이스왑 미디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클레이스왑을 개발한 업체인 오지스는 이번 클레이스왑 외에도 이전에 2차례 보안 이슈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유저들은 이전에 이러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안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당연히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클레이스왑과 같은 디파이 1.0의 경우는 유저들의 유동성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저들의 투심이 얼어버릴 경우 프로젝트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고 향후 관리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FT 프로젝트 상의 이슈입니다.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1월달은 정말 클레이튼 기반 NFT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만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골라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러스트, 제페토 등 유명 업체들과 협업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클레이시티 민팅에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당시 민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민팅 시간이 되자마자 사이트가 터지면서 타이머가 거꾸로 흘러가는 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30분 뒤로 민팅을 미뤘는데요. 30분 뒤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민팅을 1-2주 뒤로 미루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클레이시티 측은 클레이튼 네트워크 상의 오류라고 처음 공지했지만 변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클레이시티 자체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세 개입이 있었다고 밝히며 사과를 했습니다. 클레이시티가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레이튼 기반 타 NFT 프로젝트에서도 사이트나 시스템 오류로 원래 예정되었던 민팅 시간보다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민팅에 겨우 성공했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못 보는 경우도 많아서 스트레스만 받게 되기도 하죠.
앞에 보이시는 캐놈이라는 P2E 프로젝트도 민팅 당시에 사이트 오류로 민팅 시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문제가 아닌 클레이튼 체인 자체의 퍼포먼스가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클레이튼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명한 개발자라 할 수 있는 이두희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두희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실타래 프로젝트에서 클레이튼의 연산 퍼포먼스가 예상보다 너무 낮아서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같은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클레이튼이 갈 길이 멀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앞서 언급드린 프로젝트들에서 발생한 문제가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도 있고 클레이튼 체인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결국엔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들과 클레이튼 체인은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줘야 클레이튼과 그 프로젝트가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인상의 문제라고 면피할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개발할 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요. 클레이튼도 이런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클레이튼을 기존 그라운드 X에서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크러스트로 완전히 이관하여 사업 확장을 계획한 것도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거래소 출금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트래블룰 적용으로 인해 빗썸과 코인원에서 지갑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고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은 대부분 막았죠. 빗썸 같은 경우는 출금 가능한 해외 거래소도 몇 개 안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튼은 아직까지 글로벌 코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클레이튼의 거래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나 NFT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내수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래 가능한 국내 거래소들의 출금이 어렵게 된 것이고 주 고객층을 잃게 될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이죠. 제 이전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번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도 대부분 동감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국내 암호화폐에서 그나마 글로벌에 가장 가까운 클레이튼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클레이튼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발생한 이슈들은 확실히 클레이튼의 악재가 맞습니다. 클레이튼 체인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NFT나 디파이를 통해 글로벌 확장을 계획하고 있을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많은 투자자분들도 클레이튼 투자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내 돈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이튼이 겪고 있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코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하나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이저라고 불리는 코인들에 비해 클레이튼은 역사도 짧고 아직까지 성장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도 들고요. 제가 클레이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클레이튼에 투자한 것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생태계 확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클레이 스왑의 TVL은 10억 달러로 유니 스왑이 40억 달러인 것을 봤을 때 준수한 편이고 NFT 시장을 보더라도 쟁쟁한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162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시에서 지원하는 3개의 체인 중에 클레이튼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봐도 놀랍고요. 그리고 아마 현재 클레이튼 투자자 분들 중에는 단순히 카카오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지성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서 클레이튼과 기반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링크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